봄이네요, 봄. 그죠? 날이 이제 완전히 풀려가지고 뭐 날이 풀리면은 공부하기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쁠 게 뭐 있어요? 날 풀리면 좀 예, 공부에는 별 도움이 안 되죠. 싱숭생숭해서이지. 예,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놀러 가고도 싶고. 예.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날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뭐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또. 예, 그래서 57쪽. 예. 57쪽에 우리 그 부동산의 속성 안 했죠? 예, 부동산의 특성으로 바로 갔잖아요. 왜? 예,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은 간단하게 볼게요. 네, 그 보니까 이제 뭐 자연으로서의 속성이다 그랬는데, 이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말로 존재가치 뭐라고도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이제 부동산은 자연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본다 그러면은,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적이 없죠. 그래서, 증성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부증성은 저번 주 우리가 했죠. 증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연물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여러 가지 제한 요소도 있는 건데 혜택이 뭐냐? 일단 우리가 살아갈 땅을 제공하는 거죠, 지표. 이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밟고 사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지력, 토지의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력을 제공한다. 뭐 그런가 하면은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위치를 제공하기도 하죠. 자연물이다 보니까 특정 위치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 이야기고, 또 제한 요소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특징들이 좀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물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거라 하더라도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거 참 많이 들었는데 뭔 말이에요?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 동산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내 돈 주고 사면은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공법 공부하셨잖아요. 영도 지역지구제 들어갔어요. 벌써 갔어요? 와, 공법 진도 죽이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영도 지역지구제 보면은, 막, 건폐율 제한이나, 뭐, 용적률 제한이 있어서,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이제, 도시정비 자연녹지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도 이제 그쪽 현장을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땅이 10,000평이에요, 15,000평입니다, 정확하게는. 완충녹지 4,000평 빼버리고 11,000평에다 집을 짓는데,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은 예컨대 일반 주거나 준 주거일 필요도 없어. 전용 주거만 해도 대략 계산해 보니까 1,200개 이상을 지어요. 근데 거기다가 꼴랑 200개 짓는 거야. 다 자연녹지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쾌적성이 떨어질까요? 쾌적성이 높을까요? 높죠. 도시적이니까 뭐 사실 도시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고가로 지어야 된다. 고가로. 왜 이렇게 못 지니까.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짓는 거예요. 평당 총구석에서 1,500 막 이렇게. 거기 아파트 막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려요. 차별화하면 되죠. 자재 다르게 하고 전혀 다른 상품으로 가면 돼요. 별장으로. 돈 있는 사람을 상대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마케팅은요, 타겟층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오늘날은 개발보다는 보존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개발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보다는 좀 보존을 요한다. 이렇게. 이 정도가 뭐 의미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 자연으로서의 속성인데 뭐 시험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별 하나 할까요? 별 하나 하시고. 토지는 인간이 생존하는 필요한 터전을 공급해주는 자연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이다. 지금 57쪽 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세 번째 줄 맨 끝에 터지는 공급의 유한성이 있어서 일반 경제 이론의 원리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곤란하고 일반 경제 이론이 적용이 잘 안 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곤란하여 부동산학이 만들어졌고 그 이용에서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 1번은 자연물로서 토지에 의해 이랬는데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지표, 동그라미 2번에 지력,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맨 뒤쪽에 위치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괄호 2번 파생과제를 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서 조금 써먹죠.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공공리 등 측면이 강조되어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토지 자원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이번에 공간으로서의 속성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요게 가장 잘 나와요. 자, 별 2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속성에서는 나오는 게 뭐 벌써 찍어보세요. 그러면 딱 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죠. 뭐 나올 만한 게.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뭐 그래도 간혹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인데 토지는 공간이다. 이걸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영원히 우리가 사용해 왔지만 깨지지 않는 존재이다.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지구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 사실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대략 147억 년 정도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 이제 우주가 탄생한 게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147년이라 그랬어요. 147억 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으로는 뭐 감히 짐작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인류 비슷한 것들이 살아간 게 300만 년 정도로 보고요. 털 다 빠지고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막 걸어다니고 이런 게 길게 잡아 30만 년이에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문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는 만 년이 안 됩니다. 만 년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자라 그래봐야 이집트 성경 문자나 중국의 갑골문인데요. 그게 한 5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라는 게 고작 5천 년인데 지구의 역사는 그에 비해서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은 사용해왔지만 우리 인류는 뭐 이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어쨌든 지구라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달라진 적이 있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3차원 공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뭐 수평,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공중, 그다음에 지중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수평, 땅바닥이 있다. 그럴 때 위에다 집 짓고 밑에다 지하 구축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수평 공간뿐만이 아니고 공중과 지중 공간을 싹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평면적 이용이에요, 입체적 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입체적 이용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입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13회 때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많이 돼버리면 이제 이런 게 고민스러운 거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어떨 때는 세 개 다 이야기해야 입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2개만 가지고 입체라 그러면은 이거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순은 무슨 모순이에요? 여러분 여기요. 야, 땅바닥만 이용한다 이거는 입체적이에요? 평면적이에요? 평면이죠. 아니 뭐 땅바닥밖에 없으니까 평면이잖아요. 거기다가 위아래 건물 지었다 그러면은 땅바닥을 포함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거는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면에 대비되는 개념의 입체 공간이니까 뭐 이 수평에 들어가든 말든 입체는 입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를 바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 민법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토지의 소유권은 상과 하에 무한히 미친다 그랬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냐라는 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토지의 소유권은 이와 같이 지표면 중심으로 상과 하에 미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쪽 지표면을 우리가 수평 공간이라 그랬죠. 이쪽을 이제 공중, 아래쪽을 뭐라 그랬어요? 지중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수평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권리를 그걸 지표권이라 그래요. 그럼 법률 용어로 민법에서는 배타적으로 이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배타적이 뭐예요? 배타적이 남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남을 배제해버리고 나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유재산은 배타적이죠. 그다음에 공중권이죠. 공중을 이용하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지하를 이용하는 권리, 지중을 이용하는 권리는 지중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하기도 쉬운데 또 민법에서는 이거를 지하권이라고 이야기해. 지하권. 그러니까 법률 용어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 조금 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럴 때 수평 공간에다가 내가 뭐 농사 짓고 집 짓고 지표수 땅바닥 위에 있는 물들을 이용하는 권리 그건 뭐 당연히 지표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에요. 자 그럴 때 위로 얼마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무한히 짓는다 그랬어요. 일정 공간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적 공중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의 소유권이 미친다. 동그라미는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은 나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공적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의 소유권이 미친다고요? X니까 안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 근데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든지 여러분 핸드폰 전파가 착착 교신되는 공간이겠죠. 그 다음에 지하 부분도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일정 깊이가 있더라. 그런 걸 이 법률 용어로는 한계 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계 심도가 뭐죠? 분석 한번 해보죠. 처음 하는 분들은 지금 동영상 듣고 있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 11월 동영상. 들으셔야 돼요. 11월 동영상만큼 쉽게 설명한 거 없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계속하면 기존에 듣던 분들이 사실 조금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다 아는데 나는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배려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는 분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균형을 제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동영상 듣고 나서 그 합격닷컴 들어가 봤더니 뭐 강의를 우리가 여기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 뭐 선생님 뭐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한마디도 없더만. 조금 삐질 뻔했는데 뭐야 이거. 노량진은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온 김에 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쨌든 동영상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안 들으면.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쪼개보자고요. 심도가 깊이죠. 깊을 심자에다가 이제 정도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깊은 정도인데 깊은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깊이의 정도도 무한하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법에는요 어떤 규정도 없어요. 우리 민법은 평을 뒤져봐도 야 지하로 몇 미터까지 이용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독일법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시 지하철 조례는 이제 법규는 아닌데 지자체의 규범인데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40m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질에 따라서 20, 30, 40인데 어쨌든 최대 이용해봐야 40이다. 그러면 40 아래쪽 빠지는 지하고 충분을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하 보상의 문제예요. 보세요. 근데 내가 아직은 1층 건물이지만 나중에 돈 벌면 30층에다가 아래로 지하로 한 뭐 30m까지 파가지고 지하 한 8층 정도로 주차장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막 지하를 파가지고 야 주차장을 한 6층 7층 넣어야지. 한참 파다 보니까 뭐 이상한 시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똑똑 두드렸더니 누구세요? 나 1호선 지하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1호선 지하철이 좀 낮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선 지하철이 워낙 어두운 시절에 만들어졌으니까 보상 없이 그냥 가버린 거지. 사실 한계심도 안쪽이라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런데 40m보다 훨씬 깊은 쪽으로 다닌다. 요즘 지하철은 다 이쪽으로 다녀요. 영어는 이제 우리가 관용상으로는 대심도라 그래. 대심도. 그러니까 심도가 낮은 쪽이요, 깊은 쪽이요. 깊은 쪽. 왜냐? 지하 보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지하철을 아예 그냥 속에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지하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 보상에 문제가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지하수예요.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는 토속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부로 봐요. 그냥 지하수는 보러.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땅이다. 뭐 당연히 이거는 지하수를 지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미채굴의 광물이죠. 이거는 뭐 한 대여섯 번 나왔으니까요. 미채굴의 광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물 자원이라는 게 많은 나라예요.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 씻고 뒤져봐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연구 대상인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국민성이 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 사람. 뭐 그렇다고 쌀이 많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게 땅이 좁아가지고 먹을 것도 늘 모자라는 나라죠. 옛날에는 모자랐죠. 지금이야 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먹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한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같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채굴 광물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요? 싹 다 국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광업권을 허가한 사람만 채굴할 수 있어요. 아무나 캐면 안 돼요. 내 땅 미치라고. 그래서 요거 특히 시험에 잘 나온다. 토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에서 토지는 수평, 지하, 공중 공간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자 수평, 지하 공간, 공중 합해서 입시 공간이라 한다 그랬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데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자 우리 민법 212조 나와 있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가로열고는 지표권이죠. 요게 출제된 적이 있죠. 16회 때. 지표권이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다음 게 출제됐어요. 작물의 경작, 건물의 신축, 지표상의 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땅바닥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권리, 내 땅이니까 그런 걸 지표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가로열고는 지하권이죠.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지하 공간으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적 지하권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 토지 지하에 있는 자갈이나 뭐래나 지하수, 아까 지하수 이야기했죠. 지하수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캐먹는 것 그랬고 동원에서는 공적 지하권인데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석탄, 광물, 석유. 다시 권리가 미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 조심해.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에 공중권인데 동원하면 이번에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높이까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럴 때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권자가 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조권 뭐 그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적공중권이죠. 어떤 공중공간에 대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공기 또는 핸드폰 전파 뭐 이런 이야기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자 넘어가시면 그 밑에 이제 그림 하나 있죠. 그림. 그림에 뭐 설명 잘 돼 있죠. 거기서 가장 조심할 거는 우측 하단에 석탄, 광물, 석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넘어가셔서 162쪽에 3번의 환경으로서의 속성인데 별로 안 중요하죠. 이거. 환경. 이거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환경의 일부이다 그 이야기죠. 환경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분과 전체에 관련되는 원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부분이라면 환경은 전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부동산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 예컨대 토지가 대단히 집안이 물러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으면 활동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또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아까 토지가 연약하면 이제 못 짓는다 그랬죠.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만일 지금 같은 시기면 이제 돈만 들이면 얼마든 지어요. 토지를 개량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거는 물리적인 거죠. 여기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왜 그 전봇대 땅에다 박는 거 많이 보셨죠? 전봇대 같이 생긴 거 땅에다 막 박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집안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을 박아가지고, 토지의 하중 지지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면은 이제 요즘 화학적으로도 합니다. 토지 자체를 경화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력 개량제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이 환경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줄 수도 있다고요?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특히 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여기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왔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쾌적성, 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좀 볼게요. 그 환경 속성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가로 1번. 자, 부동산과 환경과의 관계를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과 자연환경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자, 부동산은 자연환경의 한 구성 부분이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에 환경은 자,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은 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3번이 두 개네. 밑에 있는 3번, 그러니까 4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지에 있어서는 생태학적 환경 요소, 생태학적 환경이 덜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예,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치로서의 부동산 간단하게 보죠. 네 번째가 이제 위치인데, 위치도 가끔 뭐 시험에 써먹습니다. 별 하나 하시고요.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이거는 뭐 기억할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위치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 뭐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 요거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부동산의 특성을 했죠. 그래서 조금 편해질 것 같긴 한데,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는 이야기니까 어떤 토지가 갖고 있는 좌표죠. 좌표. 절대적 위치. 이거는 이동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불가능. 그렇죠. 상대적 위치라는 거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죠. 인접성은 주변에 붙어 있는 것들과의 관계, 그런 이야기니까. 예컨대 여러분 여기 평내역 앞이요. 지금 지하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하철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문화는 용산까지 가는 거예요. 좋네, 위치, 이거. 예. 그럼 용산은 KTX 타고 바로 지방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날아갈 수 있고, 위로는 어디까지 가요? 춘천까지 갑니까? 춘천?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 아니, 굉장히 좋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강원권까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좋네요. KTX가 또, 춘천 쪽으로 해가지고 속초로 가는 KTX가 2024년 개통이에요. 강릉은 이미 개통이 됐고, 강릉은 진짜 아래쪽으로 가고, 노선이. 여기는 그 혜택 보겠네요. 그래서 춘천까지는 기존 노선을 쓰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이거 훌륭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 지금 평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옛날에도 이 앞에 있는 땅 바로 한 100m, 그 옆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 있던데, 그 주차장의 절대적 위치는 옛날이라고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면 바뀔 수가 없죠. 옛날에는 뭐 농사나 지었겠지, 뭐 땅값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옛날하고 똑같이 뭐 평당 20만 원이니까요, 뭐 돈 1,000만 원 훨씬 넘어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싸죠, 저런 거. 용도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정확한 말을 못 하겠고. 예. 그러니까 토지라는 거는 이 상대적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자, 그럴 때 위치라는 거는 주로 뭐랑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접근성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
접근성은 우리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이 큰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부담이 없는 게 접근성이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면 토지의 가격이 좀 올라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접근성은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은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가 의미가 좀 있죠. 예외. 그래서 이 예외에는 뭐가 있느냐.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사실 좀 다른데, 접근성도. 예컨대 지하철역이 접근한다. 그건 뭐 가격이 아주 유리하죠. 그런데 인간에게 위험 또는 혐오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LPG 충전소가 우리 집 근처에 접근한다. 그럼 가격 올라갈까요? 떨어뜨릴까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컨대 아무리 좋아봤자 지나치면은 불리하다. 그래서 지나치면은 왜 불리하냐?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 편의성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시장에서 가깝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집이 시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편하긴 한데 냄새도 나고 시끄러워 죽겠다. 이건 지나치잖아요. 지나치면 좋다고요? 불리하다고요? 불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리와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약간만 좀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바로 알죠. 아무리 뭐 신랑이 또는 부인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요? 좀 짜증난다고요? 웬만한 거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냥. 그런 좀 문제죠. 지나치면 불리하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거리와 접근성의 문제인데, 거리가 가까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횡단보도라든가 일방통행이라든가. 목동 아세요? 목동? 서울 목동. 거기는 이제 일방통행으로 유명한 데인데요. 저도 옛날에 뭐 자주 갔어요. 지금은 별로 안 가는데, 그 차남이 그쪽 살아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진짜 좀 화가 나. 이렇게 내비 잘 안 켜고 다닐 때는. 지금이야 뭐 티맵 이런 게 일반화됐는데, 옛날에는 그 돈 주고 샀어야 되잖아요, 내비를. 그러니까 내비 안 켜고 다니면 분명히 근처래. 근처인데 전화하면서 계속 뱅뱅 도는 거야, 일방이라. 그냥 몇 바퀴 돌다가 이제 간신히 가가지고 가면 밥 먹고 있어요. 기다리다 이제. 그래서 일방일 때는 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용도 접근성이죠. 예컨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이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데 소매점포 이런 건 접근성이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될까요? 좋아요. 이건 뭐 사람이 없는데 산속에다가 고문가게 차리면 망하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독점력이 좋은 것들이 있어. 또는 흡인력이 좋은 것. 예컨대 상대적으로 할인점 소매점포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떨어졌어도 이게 차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접근성이 덜 중요해요. 이해하셨어요? 관광지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지가 바로 집 옆에 있어요. 관광하러 갈까요? 귀찮아서 그냥 환장할 거야. 그렇죠? 이건 좀 멀어야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접근성이 약간 나빠야 가는 거지. 그 접근성이 너무 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신조가 있는데, 시골에서 어른들 올라오면 뭐 가끔 남산타워를, 신조까지는 아니고 남산타워를 모시고 가죠. 가끔 가요. 요즘은 잘 안 가는데 하도 모시고 많이 갔더니 이제는 안 가게 되네. 이제 가보니까 젊은분들 오시면은 뭐 꼭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위에까지 올라가면 돈도 돈이지만 좀 쪽팔려요, 내려올 때. 왜냐하면 저 새끼 촌놈이다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절대로 위에 안 가고, 저는 저 밑에서 잠깐 차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요. 올라갔다 오세요, 어르신. 그래서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올라갔다 오시라고 표 끊어드리고, 올라갔다 이제 내려올 때까지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담배를 많이 피웠으니까 담배 피우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오면 이제 모시고 가죠. 그래야지. 괜히 같이 올라갔다 쪼르륵 내려오면은, 와, 저 사람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시골에서 자, 보죠. 자, 64쪽입니다.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강의 때문에 하는 쇼맨십이에요. 모시고 간 적은 있는데 뭐 물론 안 올라가긴 했는데 맨날 안 올라가지는 않아요. 가끔 갔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가죠. 맞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위치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정하는 특정 위치를 갖는다. 즉, 고정되어 있는 일정한 곳, 이런 걸 부동산 위치를 한다. 위치는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위치란 지리적 좌표로 결정되는 투지의 위치. 아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상대적 위치란 주변 토지 이용 사용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를 말한다. 절대적 위치에는 불변이지만, 상대적 위치, 즉, 인접성으로 인한 상대적 위치는 변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라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옆쪽에 바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위치를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번 위치와 접근성인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부동산의 위치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다 그렇죠. 접근성이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락한다 그랬는데, 넘어가 보시면 바로 3번에 대상물별 접근성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그러나 접근성 거리와 정비하지 않고 항상 가치가 증가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이런 게 예외입니다. 2번 접근성이 좋아도 위험과 혐오의 대상이다. 접근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 그 이야기죠. 감가예요. 3번 인간 생활 필요한 경우라도 시장 안에 있는 주택처럼 접근성이 지나치면은 불리하다. 그 다음에 4번 거리가 가까워도 가로 횡단 때문에 실거리보다 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나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까 일방통행이나 횡단보도 이야기 드렸죠. 이런 것. 그 다음에 가로 4번 부동산의 용도 접근성에 중시 여부를 했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소매점포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매우 중시된다. 그러나 흡인력이 강하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매점포 같은 건 접근성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됐습니다. 그거는 뭐 시험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어서 그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부동산의 특성은 다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하셨고,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오늘이 이제 사실은 2편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 2편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촬영 중이니까 한번 끊어주고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동영상 들